일본 호텔 3만원 붕괴. 중국의 무자비한 보복. 그 끝은 3만원. 교토의 럭셔리 호텔 가격입니다. 믿어지시나요? 1년 전 같은 호텔, 같은 방이 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원. 아니, 어떤 곳은 2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7분의 1 토막입니다. 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습니다. 900편의 비행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일본 가수가 노래 부르다 무대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50년 우호의 상징 판다마저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새 판다는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2위와 3위 경제대국이 벌이는 전면전, 그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11월 7일 일본의 새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도 개입할 수 있다. 이 한마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죠? 천만에요. 이건 중국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우리도 끼어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너희 나라 가정사에 간섭하겠다는 소리로 들린 거죠. 중국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했습니다. 먼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공식 이유는 일본 내 중국인 범죄 증가로 위험하다는 것. 웃기는 소리죠. 일본 정부는 즉각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8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00만 명 이상. 11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56만 명. 반토막이요? 아니요. 정확히는 44% 급감입니다. 한 달 만에 말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호텔 가격에서 터졌습니다. 교토를 볼까요? 일본 최고의 관광도시, 전통과 문화의 메카 교토. 작년 이맘때 호텔 1박 평균 가격이 19만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죠. 예약하려면 몇 달 전부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10만 원 이하가 부지기수입니다. 3만 원짜리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2만 원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1년 만에 7분의 1로 폭락한 겁니다. 와, 그럼 일본 여행 가기 딱 좋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지금 일본 호텔을 헐값에 예약하고 있습니다. 일본 SNS에는 이런 댓글도 올라옵니다. 중국인 관광객 줄어서 오히려 좋다. 이제 여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지옥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중 중국인이 820만 명으로 1위였으니까요. 그 돈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오키나와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는 12월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40%, 1900편 이상 취소. 40%요? 오키나와로 가는 하늘길이 거의 봉쇄된 겁니다. 오키나와 호텔 사장 한 명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제 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일본 관광 수입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합니다. 중국은 이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우리 없으면 너희 관광산업 망한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먹혔습니다. 판다도 떠난다 50년 우정의 배신. 그런데 중국의 복수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판다가 등장합니다. 도쿄 우에노 동물원.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있습니다. 네 살배기 이 녀석들 정말 귀엽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이 판다들을 봅니다. 그런데 다음 달 말 이 판다들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약정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반환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새 판다가 안 옵니다. 부모 판다는 작년에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쌍둥이뿐입니다. 일본에 남은 마지막 판다죠. 일본 정부는 애타게 새 판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판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판다 외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중국은 우호국에 판다를 보내왔습니다. 판다는 곧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정? 끝났어. 이겁니다.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판다 한 쌍 때문에요? 아니죠. 타카이치 총리의 그 한마디 때문입니다. 우에노 동물원 앞 마지막 판다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섭니다. 한 일본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자란 내 손자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판다는 동물원의 마스코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일상이었고 추억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터집니다. 문화 한일령의 시작입니다. 12월 어느 날 상하이 공연장. 일본의 유명 가수 오자키 히로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곡을 부른 그 가수입니다. 한창 노래가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반주가 끊깁니다. 조명이 꺼집니다. 스태프들이 무대로 뛰어옵니다. 죄송합니다. 공연 중단입니다. 가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뺏깁니다. 객석의 관객들도 어리둥절합니다. 다음 날 공연? 당연히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설명 없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의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공연 하루 전 중국 측으로부터 갑작스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빈 객석 앞에서 2시간 동안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하며 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노래했습니다. 이 모습이 SNS에 올라오자 전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저우 뮤지컬 취소, 베이징 콘서트 취소, 상하이 공연 취소, 줄줄이 취소됩니다. 모두 일본 아티스트들입니다. 한 일본 가수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아침 취소 통보 받았다. 믿을 수 없다. 말문이 막힌다. 이게 2025년의 현실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놀이.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12월 6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상. 중국 전투기 제-15가 일본 전투기 F-15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아시나요? 전투기 레이더 조준은 공격 직전 단계입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죠. 시간을 볼까요? 오후 4시 32분 3분간 조준. 오후 6시 37분 31분간 조준. 2차례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일본 방위성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짓말. 오히려 일본 전투기가 우리 훈련을 방해했다. 완전히 팽팽한 대치입니다. 일본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이동 경로를 전부 공개한 겁니다. 12월 5일 동중국해 출발. 12월 6일 오키나와 남쪽 도착. 이동거리 가고시마, 히카이섬 동쪽 190km까지 진출. 그런데 이동 경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오키나와를 한글 디귿자로 포위하듯 움직였습니다. 함재기 이착륙 훈련 횟수 100회 가까이. 이건 단순 훈련이 아닙니다. 시위입니다. 노골적인 무력 과시입니다. 우리 여기 있다.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남서부 무인도 마게시마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섬은 미국 항공모함 함재기 훈련 기지로 정비 중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일본이 활주로, 탄약고 등 중국 겨냥 군사시설 확충 중. 군사 전문가 인용 전시에 이 섬이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을 위협할 수 있다. 서로 군사 정보를 공개하며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일본 총리실 고위 간부의 폭탄 발언입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뭐라고요?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이후 비핵 3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리를 보좌하는 고위 인사가 이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이유는 일본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일부 인사들이 위험한 음모를 드러냈다. 일본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파면하라. 파문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입장 아니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서로 무장한 전투기가 하늘에서 레이더로 조준하고 항공모함이 상대국 영토를 포위하고 핵무기 보유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 잘못하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전쟁입니다. 900편의 비행기가 사라진 날, 중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항공편 대량 학살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볼까요?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여행지 일본 오사카행 항공편. 성수기 하루 평균 8편. 지금 하루 평균 4편. 정확히 반토막입니다. 다음 달 일본행 전체 항공편은 어떨까요? 취소된 항공편 900여 편. 비율 16%.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당국 발표 내년 3월까지 일본행 항공편 추가 감축. 감축폭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11월 27일 기준 취소 항공편 약 300편. 이틀 후 900편. 이틀 만에 3배 증가입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원래 주당 예정 항공편 525편. 실제 운항 예정 308편. 감소율 34%.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내년 1분기 전망 평균 28% 감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항공권 가격 폭락입니다. 중국에서 일본 가는 항공권 10만 원대 이하. 일부 노선 5만 원대까지 하락. 수요는 급감했는데 공급이 남아도르니 가격이 바닥을 친 겁니다. 항공사들도 견디다 못해 아예 노선을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자 보면서 운항하느니 차라리 끊겠다. 한 중국 항공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문학의 한일령도 더욱 거세집니다. 항저우 뮤지컬 취소, 베이징 콘서트 취소, 상하이 공연 취소. 모두 부득이한 사정 또는 불가항력이 이유입니다. 구체적 설명은 없습니다. 한 가수는 공연 당일 아침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 준비한 게 얼마인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건 일본입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거의 방관하고 있으니까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미국 주재 일본 대사 트럼프 행정부에 타카이치 총리 지지 표명 요청.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트럼프, 타카이치 총리와 통화하며 대만 문제로 중국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 일본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중일 갈등 확대 반대 의사 전달. 동맹국이 중국에게 두들겨 맞는데 미국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트럼프는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 오히려 미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동맹이 뭔가요?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발언 한마디. 이것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호텔 가격이 2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에서 반토막으로, 항공편은 900편 취소, 판다는 반환 하지만 새 판다 없음, 문화 공연은 줄줄이 취소, 군사 긴장 레이더 조준, 항모 포위. 이게 불과 한 달 반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양측 입장은 평행선입니다. 일본은 발언에 문제없다. 중국은 철회 안 하면 추가 보복. 누가 이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세로는 중국이 우세합니다. 왜냐고요? 타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60, 70%로 핵심 지지층 의견은 발언 철회하지 마라. 일본 정치권도 똘똘 뭉쳤습니다. 중국에 할 말은 하되 냉정하게 대응하겠다. 하지만 경제계는 다릅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내년 1월 일본 경제대표단의 베이징 방문을 수용해 달라.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정치는 강경, 경제는 유화. 이중잣대죠.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나요? 2016년 사드 배치, 중국의 한알령. 똑같은 패턴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알령은 은밀하게 공식으로 인정 안함 8년째 지속. 한일령은 노골적으로 목표 명확 얼마나 갈지 모름. 중국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피해보는 건 결국 일반 시민들입니다. 일본 관광업 종사자들, 공연 준비한 아티스트들, 여행 계획한 중국인들, 정치인들의 자존심 싸움에 이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이 갈등은 최소 3년은 갑니다. 왜냐고요? 타카이치 총리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니까요. 중국도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요. 미국은 구경만 할 겁니다. 중국과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요? 교토의 3만 원짜리 호텔. 겉보기엔 좋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너진 생계, 끊어진 문화 교류, 위태로운 평화가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죽이고 경제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의 고통이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겪었습니다. 사드 때?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 전쟁,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이 충격적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갈등 언제 끝날 것 같나요?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만나요.